자, 그 다음에 HTP 검사의 해석에서 집, 나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집, 나무, 사람, H,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P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석적인 부분에서 자, 이것은 집, 나무, 사람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이나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연상,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모나 형제 사이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이것과 관련되는 게 H입니다. 필수 구성 요소는 지붕, 벽, 창문, 문, 굴뚝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무의식적이고 감추어진 감정이나 성격과 관련된 연상입니다. 내면 감정이 투영된다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이고 감추어진 감정, 무의식적이고 내면적인 감정,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성격인데요. 내면적인 감정과 성격, 그것을 바로 트리, 나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가장 의식적인 그림 내용이므로 의식의 동그라미, 피험자의 방어기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 나중에 그리게 되는데, 이는 자아상이나 이상적 자아상 또는 중요한 사람과 관련된 연상을 일으키며 그의 심리, 사회적 적응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사람은 가장 나중에 그린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는 순서입니다. 그리는 순서인데, 자, 여기 있는 P는, 자, T는 무의식적인 영역이었다면 여기는 의식적인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식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거기 자아상과 이상적 자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상만 아시면 돼요. 자아상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과 관련된 연상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심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니까 심리, 사회적 적응도, 심리, 사회적 적응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HTP 해석 들어갑니다. 자, HTP 검사의 해석이란 그림에 의해 성격의 여러 면을 밝혀나가는 것이며 전체적 평가의 1, 형식적 분석의 2, 내용적 분석의 3, 제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개별 그림의 분석이 있는데요. 집, 나무,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P 검사자의 환상, 자아 기능, 현실 검증 능력, 그 다음에 가정 상황에 대한 지각. 가정 상황에 대한 지각은 가정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현실 검증 능력이란 것도 나오네요. 현실 검증 능력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H다. 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기상을 대변하고 가장 감정이입적인 동일시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무의식적인 측면이다라고 했어요. 내면적인 측면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심층적 자기상을 대면합니다. 심층적 자기상을 대면합니다. 자아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층적 자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입니다. 사람, 심리적인 자화상으로서 끊어요. 의식적인 자기 모습,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적인 자기 모습, 자기 개념이라는 성격의 핵심적 측면이 투사됩니다. 자기 개념, 의식적 자기 모습을
자기 개념과 연관성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검사자로부터 가장 많이 거부당하는 검사이며 청소년기에는 이상적 자화상,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부모의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자화상은 자아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아상이라는 것을 맨 위에서 보면 이상적 자아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상적 자아상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덧붙여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세 번째, 형식적 분석은 말씀드렸죠. 순서, 크기, 필압, 성급기, 선의 질, 세부 묘사, 왜곡과 생략, 대칭, 투명성, 위치, 지우기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 분석은 그림 가운데 강조되어 있는 부분, 특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내용적 분석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서 그림의 크기와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그림의 밑줄, 공격적이다, 행동화 경향이 있다, 낙천적이다, 과장적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의 밑줄, 지나치게 작은 그림은 열등감, 부적절감, 자존감 낮음, 불안감, 수줍음, 위축, 과도한 자기 억제, 철수 경향, 퇴행적, 의존적 경향,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축된 행동, 자아 구조가 약하거나 자아 강도가 낮고 강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림의 위치 앞에서 했었죠. 왼쪽은 충동적 행동화, 즉각적인 욕구 충족,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른쪽은 안정되고 통제된 행동, 욕구 충족의 지연, 지적 만족,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른손을 많이 쓴다, 왼손을 많이 쓴다, 자기가 쓰는 손만 머릿속에 넣으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P 검사, 사람 그림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 그림이 여기 P죠. 자, P와 연관된 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현재의 자아 상태, 자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상적으로 바라는 자기상, 이상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 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현실의 자아 상태. 그래서 현실적 자아 쓰겠습니다. 현실적 자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요한 인물이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 검사다. 즉, 세 번째에 있는 P에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현재의 자아 상태는 피검자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측면이 투사됩니다. 신체적인 면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결함이 피검자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끼치고 심리적인 감수성을 일으킬 때 그림 속에서 재현이 됩니다. 예컨대 남성적 발달을 상징하는 것들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은 심리적 자아 모습이 그림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컨대 키가 큰 피검자가 자신의 모습을 왜소하고 팔을 무기력하게 늘어뜨린 채 불쌍해 보이는 얼굴로 그렸다면 이 피검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림을 보고요. 이상적으로 바라는 자기상입니다. 피검자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자기상을 투사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연약한 편집증의 남성은 건장한 체격의 운동선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 자아상을 그린 겁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사람이니까 중요한 인물을 그릴 수 있겠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물은 피검자의 현재 또는 과거 경험, 환경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피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물들의 영향력을 반영한 겁니다. 아동이 부모를 그리는 것은 아동의 생활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